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단원 제17과 철인을 만나다 2차 시학습입니다. 2차 시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자의 이야기 두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두 번째,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먼저 노자의 글 첫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상선약수 수, 선리, 만물, 이, 부쟁 처, 중인지, 소, 오라고 있습니다. 고, 기어, 도. 자, 첫 번째 상선 약수인데요. 그래서 이 네 글자를 따서 아예 상선 약수장이라고 말합니다. 상선 약수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어휘를 봅니다. 상선이란 말은 상선은 가장 위죠. 위에 있는 선, 그래서 최상의 선, 최상으로 좋은 것. 자, 선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착할 선자인데 부사로 쓰면 매우 잘로도 쓰이고 명사로 쓰면 좋은 것, 훌륭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좋은 것, 훌륭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약자는 같을 약자죠. 뭐뭐 같답니다. 물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수, 선리, 이때 선자는 수, 선리니까 물이고 선리, 리자가 이롭다죠. 그러면 선리는 어떻게 되냐? 매우 이롭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매우 이롭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선자는 뭐로? 여기 있는 부사어처럼 쓰였다. 여기 매우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이로울 리자고요. 만물입니다. 이 부쟁이란 말 다툴쟁이죠. 다툴쟁입니다. 그러니까 부쟁하면 다투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처는 어디에 거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처하다, 거처하다, 어디에 거처하다. 우리 처소 이런 의미죠. 중인은 여러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소오, 이 오자를 보면 원래 이 글자는 뭡니까? 나쁠 악자죠. 악할 악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쓰이는 용어 나쁘게 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악용한다 그러죠. 악용한다. 악할 악자 쓸 용자 악용. 그 다음에 나쁜 인연을 우리 악연이다 그런다. 이 연자는 연목 구할 때 쓰는 인연 연자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로 쓰였다? 오로 쓰였습니다. 오로 쓰면 싫어하다, 미워하다란 의미입니다. 동사로 쓰인 거죠. 싫어하다, 미워하다 할 때 대표적인 단어는 증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워할 증, 미워할 오. 그래서 여기서는 뭐로 쓰였다? 증오라고 하는 의미로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인은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이 미워하는 곳, 싫어하는 곳, 이때 바소자는 장소를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고는 그래서, 그러므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는 몇 기 얼마 기자인데 거의 뭐뭐에 가깝다 이렇게 서술어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조사 어자 앞에 있으면 당연히 동사이겠죠. 어디에 기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도에 가깝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장을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은, 최상의 선은,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그럼 물은 어때서 그러냐? 물은 만물을 매우 이롭게 하고, 물은 만물을 매우 이롭게 하나, 불쟁,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중인지 중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하며, 쓸 자차하며, 그럼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낮은 곳이죠. 낮은 곳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죠. 그러니까 물은 뭐랬다? 중인들이 싫어하는 곳인 낮은 곳에 거처하니 그래서 뭐에? 도에 가깝다
라고 본 것이죠. 누구는? 노자는 그래서 바로 낮은 것을 지향하는 것, 이것을 도에 가깝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바로 본 문장을 구조화시켜 봤습니다. 상선, 약수입니다. 상선, 약수는 상선, 가장 좋은 선이죠. 최상의 선은 약 같다. 뭐가 같냐? 물과 같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선은 딱 물이라고 볼 수 없잖아. 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이 성향을 가졌을 때 최선의 선이다. 라고 뭐를 합니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가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자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왜 그러면 가장 좋은 선이 물과 같다라고 말을 했는지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물은 선이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만물을 좋게 이롭게 한다. 매우 이롭게 합니다. 매우 이롭게 하나 그런 어떻게인가 다투지 않죠. 우리는 이익을 향해서 다투지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내세웠고요. 두 번째, 여기 앞에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물 숫자가 생략되어 있겠죠. 생략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라 주어를 생략한 거죠. 물은 동사입니다. 어디에 처한다, 거처한다, 자리한다 되겠습니다. 중인지 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낮은 곳이죠.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한다.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을 어떻게든 자처한다, 지향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뭐다? 기여도라. 도에 어디에? 도에 노자가 말하는 도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소국과민 사유 십백지기 이불용 사민 중사이 불원사. 자, 어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과민입니다. 소국, 작을소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과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적을 과. 그래서 과민하면 적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상선 약수장과 더불어서 노자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소국과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상선 약수장, 소국과민장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소국과민장입니다. 자, 소국과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과민이 뭐냐? 문장 구조를 먼저 보면 작은 나라, 그 다음에 적은 백성이라고 하면 작은 나라, 적은 백성에서 수식 관계로 풀이를 해도 되고,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다라고 해서 뭐 술보 관계로 풀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국과민의 의미는 뭐냐? 노자가 주장하는 도는 무위의 도입니다. 무위. 다시 말하면 무위는 뭡니까? 무위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위자 앞에는 사람이냐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위 위자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인위 위자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위자로 쓰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것, 수식해서 하는 것, 인위적으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무위라는 것은 결국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함이 없는 이 무위는 뭐와 같다? 자연과 같습니다. 와, 같다. 이렇게 자연과 같다. 예. 그래서 자연을 좀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연자가 좀 흔들렸는데요. 예. 이렇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무위는 뭐와 같다? 자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주장하는 도는 바로 뭐다? 자연의 도다. 그래서 자연의 도 중에서 상선,
약수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해서 자연 중에 물의 특성에 대해서 상선약수 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국과민은 왜 그러면 나라가 적고 백성이 적어야 되냐?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냐 하면 무위의 도를, 인위가 없는 무위의 도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국가관으로 바로 노자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다? 소국과민이다. 노자의 이상적인 국가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소국과민이라 적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라. 사자는 하여금 사자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입니다. 근데 뒤에 그러면 A, B 하면 A는 명사가 오고 뒤에 서술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U 동사부터 왔죠. 서술어부터 왔죠. 그러면 U 십백지기가 있으나 불용 쓰지 않는다죠. 그러면 누구로 하여금 십백지기가 있으나 쓰지 않게 한다는 거니까 여기를 보니까 사민에서 민자가 있죠. 자, 그래서 뒷문장에 똑같은 구조인데 민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민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민 백성으로 하여금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보면 뭐냐면 십백지기라고 되어 있죠. 십백지기는 10은 열십자와 똑같습니다. 10은 열십자와 똑같고 요 백자는 원래 맞백자인데 숫자 100백자와 통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요 10백하고 어떻다? 같은 의미다. 요렇게 쓰나 같습니다. 그러면 10백지 얘기하면 10배, 100배의 도계죠. 그러면 10배, 100배의 도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온갖 문명의 이기라는 뜻입니다. 10배, 100배 되는 기구란 뜻이죠. 이 말은 문명의 이로운 기구란 뜻입니다. 문명의 이로운 문명의 이로운 도구가 있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문명의 도구,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각종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명의 도구가 있더라도 불용, 사용하지 않게 하면 뭐합니까? 손수, 몸수, 노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게 하고, 사민, 백성들로 하여금입니다. 중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사는 죽음을 중시하다라고 풀어놨죠. 여기서 죽음을 중시한다라는 의미는 죽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사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생명을 소중히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중시한다는 의미는 백성들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기도록 한다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면 죽음을 무겁게, 중요하게 한다는 것은 죽음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로 이 문맥적인 의미는 생명을 소중히 한다는 뜻이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소중히 해서 불원사라. 멀리, 사자는 이동할 사자입니다. 멀리 이사가도록, 멀리 어떻게 옮겨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묶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자, 몽땅 다 지우고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 과민이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다. 나라가 적고 백성이 적어야 한다. 사유 십백지기 이 불용하고. 자, 백성들에게 온갖 문명의 도구가 있더라도 불용, 사용하지 않게 하고, 또 사민, 백성들로 하여금 중사, 죽음을 무겁게 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소중히 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니까 생명을 소중히 해서 멀리 이사가지 않도록 한다. 여기저기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한 군데 정착하는 것보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멀리 옮겨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조금 적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먹고 생활하는 그러한 나라를 소국과민이라고 하고, 바로 그러한 것이
노자가 내세우는 무위의 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적인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선약수네요. 상선약수장하고 우리는 소국 과민장을 배우는데요. 상선약수의 풀이로 바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선은 윗선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선, 최상의 좋은 것 이런 뜻이죠. 최상의 선은 약 같을 약자니까 물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최상의 선은 뭡니까? 물과 같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풀이 순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답니다. 자, 기억의 의미로 옳은 것은 기억. 중사가 소중하다고 나왔네요. 한번 문장을 전체 해석해 보겠습니다. 소국 과민이라 사유 십백지기 이 불역 사민 중사이 불원사라. 나라가 작고 작죠. 작은 숫자니까요.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어야 한다. 사유 십백지기 온갖 문명의 이계 10배 100배 되는 도구가 있더라도 문명의 이기가 있더라도 어떻게 불용 사용하지 않고 포크레인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게 하고 사민 또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겨서 라는 말은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죠. 죽음을 무겁게 여겨서 불로한 사람 멀리 이사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중사는 생명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 죽음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하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1번의 바로 있네.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 자, 이번 단원 17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자가 상선약수라고 한 이유를 찾아 제시하고 설명해 주세요. 노자가 상선약수라고 한 문장, 상선약수장을 우리가 가설, 근거, 이유, 결론 이렇게 분석했었죠. 그 분석한 부분을 떠올려서 정리하고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127쪽을 참고하여 방유도와 방무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서술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나라에 뭐와 도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나라에 도가 없는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제3의 이유도 좋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한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17과 철인을 만나다 2차 시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